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오늘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늘 진보 쪽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현재까지 가장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바로 대구 경북입니다. 보수가 막판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양숙 여사는 남색 재킷을 입고 투표하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냈고, 이명박 부부도 투표를 하면서 서민 어려움 많은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는데, 해먹을 거 다 해먹은 자의 가증스러움 정말이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란으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대선까지 치르게 했던 장본인 윤석열과 김건희도 투표장에 나타났습니다. 국민에게 할 말 없냐? 사과할 생각 없냐? 샤넬백 인정하냐? 검찰에 언제 출석할 거냐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윤석열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지만 표정은 해맑았습니다. 왜 해맞고 딜할인지 참 개념 없죠. 내란 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투표까지 하는 이 모습에 우리 시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에 표정까지 해막다니 정말 제정신은 아닌 듯합니다. 나라를 망할 지경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은 자가 낯짝 두께가 그야말로 우주 최강입니다. 본인 딴에는 본인 얼굴이 비춰져야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김문수에게 도움이 될까요? 오늘 밤 이후부터는 매일매일이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는 이유는 무능해서 그렇다. 왜일까요?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아까 경청 투어 중에서 국민이 한 말 중에서 꼭 이 말만은 제가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분은 이제 이름 대면 알만한 분이고 대기업은 아니지만은 거의 뭐 대기업에 가까운 그룹 총수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보수 성향입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은 나가는 돈, 뜯어가는 돈이 예컨대 50억이 된다 하면은, 네. 진보 성향의 정권이 집권하면은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얼마를 뜯어갈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난 걱정 마시라.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네. 네. 그랬어요. 한번 겪어보시라고 그러세요. 겪어보시라고. 이건 뭐 여기서 내가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끝나고 밝히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뜯어간다는 거예요. 뭐 하면 뭐 지역위원장부터 시작해갖고 뭐 해가지고 그 힘든 거란 말이죠. 요즘 이건 불가능한데. 아니요, 그렇게 해간대요. 그래. 해간대요. 뭐 들어보시면 해간대요. 우리는 선물 준 것도 다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저희 선물을 막 이렇게 만들어 온 것조차도 네. 이거 받으면 선거법 위반일 수 가령 있습니다. 뭐그 지역위원장에 다 뭐 법조인 뭐 검사 네, 출신 옆에. 오고 온다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협박 비슷하게도 하고 실제 겪으니까 그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완전히 그래서 이번에 털어줘야지. 집권하면은 없을 거다. 네. 그건 혹시라도 제가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아, 그래. 제가 확실하죠. 가까운 쪽부터 네. 그 신뢰가 깨지면요, 다른 뭘 해도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명한 그 시행 사업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네. 그 전에 우리 아들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 사실은 뭐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아니, 내가 치사하게 그놈 장학금 내 월급 받아서 내가 주면 되지 애들. 근데 그거 그때 만약에 받았으면은 그 유명한 장학금. 그 유명한 장학금 그렇게 될 뻔했어. 네. 성남시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래 네. 이분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막 계속 해가지고요. 그 씨알이 확실히 안 먹히더만 내가 줘봤는데 안 받더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소문이 많이 났대.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석연 위원장께서 또 편가르지 말아달라, 네, 이런 그 얘기를 평범한 우리 시장에서 네. 일하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 그 얘기를 지식인들이 한다면 그 입 바른 소리지만은요. 참 근데 가슴에 닿았어요. 그 이석연 원장님, 제가 이제 원인을 분석해봤거든요. 왜 저렇게 편을 가를까? 제가 연설할 때도 그 얘기하잖아요. 네. 능력이 없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편을 가려고 한쪽 편을 먹어야 돼요. 실력이 있고 사실은 국민에게 충성스러우면 잘하면 되거든요. 저는 경험상으로 성남에서 그 얘기도 했는데 그 보수단체 있잖아요. 예. 이 보수단체들한테 제가 취임하자마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열심히 자기 활동해라. 내 편도 들지 마라. 그리고 그 자기 회원들 열심히 늘하면 열심히 지원해 줄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원해 줬어요. 네. 진짜 동원하지도 않고 편 든다고 안 들어준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 다 내 편 됐거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들이 서울 가가지고 가스통 굴리고 오다가 그 성남 경계를 못 갈아입고 그때부터는 성남시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으로 보면 잘하면 굳이 편 갈라가지고 네. 네 편 내 편 안 해도 다 우리 편 돼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실력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그리고 진정성도 중요한 거.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진정성. 네. 그러면 이제 한쪽에다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 정권 재창출도 하고. 저는 민주정권의 최대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다시 권력을 맡겨도 되겠다. 이 집단에게는. 네. 그래서 다시 권력을 창출하는 게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려면 잘해야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해야죠. 잘해야죠. 잘하는 내용도 문제예요. 맞아요. 그냥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네. 삶이 개선돼야죠. 네. 또 더 나아졌네. 경제도 나아졌네. 사회도 더 정의로워졌네. 희망도 더 생겼네. 네. 그 부패도 덜하네. 깨끗한 정권이네. 이렇게 해서 진짜 낫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편가르면 그러니까 개선이 잘 안 돼.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소모한다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싸우는 가지 말자. 물론 싸울 건 싸워야 되겠죠. 영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은 편이 없거든요. 이 바다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치인들은 편이 있죠. 국민들하고 대화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하되 영 안 되면 국민들 뜻에 따라서 성과로 증명하자. 그렇죠. 이석연 원장님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전해주세요. 아까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않는 사람들도 그럼요. 그건 일로서 승부한다. 네. 똑같이 그러면 취급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네. 대우하고. 좋은 말씀. 그 나쁜 짓이잖아요. 편 갈라가지고 네, 네. 유치하게 자기 편 들었다고 그 혜택 주고 경상도니까 더 해주고 전라도니까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입니다. 부정부패가 통하지 않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맡기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자녀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학원 따라 이사 다니고 있는 돈 없는 돈어서 그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옷 입히려고 내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못하죠. 이유는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전쟁이 되다 보니 삶도 피폐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 소위 지역주의는 옛날 말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거기 더해가지고 이제는 남녀를 갈라 싸워요. 노인, 청년을 갈라 싸워요.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 싸워요. 기업과 노동자 싸워요. 정규직, 비정규직 싸워요. 거기다가 알바까지 또 편갈라 싸워요. 누가 대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서 혐오하고 증오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희망 있는 나라, 이웃과 전쟁하지 않고도 오손도손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세상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주권자들이 주인으로서 권리도 행사하고 책임도 져줘야 이 나라가 진짜 민주국가가 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모두의 주권이 동등하게 제대로 행사되는 그런 세상, 민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회복하고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하고 그리고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합의점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적정선에서 잘라고 그리고 그에 승복하는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새로운 정치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회를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해내겠습니다, 여러분.